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뭐냐라는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라는 분야잖아요. 사회적 경제 분야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해요.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존재하거든요.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기관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전통적인 기업들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고요.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뭐냐라고 하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제 교과서를 다뤘잖아요. 그 교과서에서 보면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요 최근에 이제 교과서를 보면 제가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기업의 목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업들은 이윤의 극대화만을 목표로 했다라고 한다면 요 최근에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 핸드폰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의 예시로 가져와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죠. 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떨어져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된다가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혹은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편지를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 편지를 전달하는데도 그 책의 발전에 따라서 그게 전달이 될 거잖아요. 최초에는 편지를 써서 직접 전달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편 제도가 생기고 나서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발전했겠지만 지금의 전화처럼 더 빠르게 발전하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사람들의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요 최근의 기업들은 미션이나 비전 같은 것들이 존재해요. 그럼 미션과 비전들을 보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가령 휴대폰 사업만 보더라도 휴대폰 사업은 전 세계의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사람들 간의 소통,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라는 것들이 실리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이 과거에는 이윤 극대화만을 목표로 했고 경제적 가치 창출만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의 부분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과거에는 비영리가 돈을 벌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복지 체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복지단체들이 비영리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비영리 기관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기업의 형태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점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던 비영리 기관이 점점 이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만난 것이 사회적 책임 기업,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법적으로 인증받은 기업들만 자신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서비스 제공형, 두 번째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그 다음에 기타형인데 기타 창의혁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일자리 제공형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하는 사람의 30%인가가 취약계층이면 됩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라 함은 이제 또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일자리에서 조금 소외된 계층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돼서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양성하고 육성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 제도로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국가가 지원해줘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인증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을 인증제로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일단 고용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고용노동부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 제공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일자리 제공 을 위해서 일단 만들어졌던 게 사회적 기업이고 그걸 법률적으로 가져오는 단계에서 조금 뭐 복잡한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인증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 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영업 활동을 하는데 농업비의 최대 50%, 농업비의 50% 이상의 수입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또 정관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정관에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되게 높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내가 쓸 수 없다, 기업가가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기업가들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혹은 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사회적 기업이 되면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받아서 사회적 기업을 양성을 했는데 육성을 했는데요.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이제 기업가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지지 않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인증 요건에 있는 7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 많이 진입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지원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면 사회적 기업을 안 하고 싶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법으로 철저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외국에 가본 적은 없고요. 그 사례를 그냥 듣기만 한 거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법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섹터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배우러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렇게 인증 요건을 갖춰놨잖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누구나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남발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할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면 우리나라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구조가 정말 특이하게 존재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부터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 제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질문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